온타리오주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토론토와 6지역, 미시사가, 해밀턴, 더럼 지역까지 대부분 지역은 한낮 최고 기온이 28도에서 32도 등 30도 안팎이지만 체감 온도는 40도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이번 찜통 더위는 수요일 밤까지 계속되고 온주 동부 지역은 목요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환경성은 예보했습니다. 다만 밤엔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며 열대야 현상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성은 불볕 더위가 기승일 땐 온열 질환자 발생도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온열 질환은 부기와 발진, 경련, 기절, 열탈진, 열사병 등으로 특히 무더위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밖에 나갈 땐 모자나 양산을 쓰며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수시로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무더위에도 호수 근처의 기온은 조금 더 낮을 수 있지만 내륙 지역보다 대기질이 더 좋지 않을 수 있으며 무더위에도 온주 전역의 공기 오염도가 상승할 수 있다며 수시로 대기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간 토론토시는 야외 수영장과 스플래시와 스프레이 패드를 개방했으며 호숫가 10곳엔 인명 구조원을 배치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를 강타한 폭염으로 그 해에만 500명 이상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엘버타주엔 강력한 토네이도가 상륙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캘거리 북쪽 칼스테일스와 디즈버리 타운 사이에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휩쓸고 지나가며 모래바람이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크게 다친 주민은 없었지만 주택 10여 채가 파손됐고 일부 주택은 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매년 캐나다에 100회에서 120회의 토네이도가 상륙하고 이 중 95%는 바람 강도가 시속 178에서 217km인 EF-2급이거나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번 토네이도는 더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해밀턴의 한 친지 모임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10대 소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밤 10시쯤 이스트 마운틴 인근 체란 블루버드에 있는 가정집에서 16살 소년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이날 가족과 함께 사촌 집을 방문했다 변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촌인 22살의 로레아너 비스토잉으로 범행 후 도주했다가 다음날 아침 사건 현장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잠기지 않은 타인의 차에 타고 있다 운전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가해자를 1급 살인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이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현장엔 1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가족의 요청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웃에 따르면 이 집에는 아버지와 아들 둘이 살고 있으며 1년에 한 번 정도 여럿이 모여 조용히 모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 같은 날 밤 10시 반에는 토론토 키플링 애비뉴와 알비온 로드에 있는 아파트 계단에서 20대 남성이 수차례 총에 맞고 숨졌으며 앞서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는 미시사가의 한 플라자에서 4명이 총에 맞았으며 피해자들 모두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토 경찰이 이들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코키틀람에서도 총기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일요일 밤 9시 반경 로이드몰 북쪽 폴스터 애비뉴와 노스 로드에 있는 콘도 인근에서 남성 한 명이 수차례 총에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건을 조사 중인 살인사건 전담팀이 목격자들의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본격적인 땡볕 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 사용이 잦아지는 가운데 시원하고 원활한 에어컨 작동을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에어컨을 켜면 당연히 무더위가 사라지고 시원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예년만큼 작동되지 않는다면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에어컨 필터의 먼지를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터에 더러운 먼지가 쌓이면 공기 흐름이 제한되면서 냉방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더러워진 에어컨 필터의 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창문형 에어컨 필터는 보통 재사용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꺼내 진공 청소기로 먼지를 털어낸 뒤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어 사용하면 됩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해주면 좋은데 집에 애완동물을 키운다면 동물의 털이 필터를 더 빨리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주 교체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중앙 시스템인 경우는 사용 설명서에서 교체 시기 등을 확인한 뒤 바꿔줘야 합니다. 이외에 웨더 스트리핑으로 창틀 주변을 막아 찬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동시에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도 막아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에어컨 위치도 중요해 가급적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낮에도 커튼 등으로 창문을 닫아 일사량을 줄이는 것이 냉방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 실내의 냉기가 빠르게 순환되도록 에어컨과 함께 천장 선풍기를 같이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편 전문가는 휴대용 에어컨이 창문형 에어컨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냉각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한 한국의 해외 긴급 구호대가 지난 일요일 오후 1시 15분 온타리오주 오타와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구호대는 오늘까지 진화 작업과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뒤 오타와 북쪽으로 510km 떨어진 퀘벡주 리벨슈후 깨비용으로 이동해 약 30일 동안 산불 진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날 오타와 공항에서 구호대 151명을 맞은 이몽순 주 캐나다 대사와 이재환 주 몬트리올 총영사, 오타와 몬트리올 한인 회장, 그리고 캐나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모나포르티에 장관은 한국 정부의 긴급 구호대 파견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전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산불은 520여 건인데 넓은 면적과 험준한 지형 탓에 진화 작업이 어려운 데다 인력과 장비 등 산불 대응 자원도 부족해 사실상 절반이 진화를 포기한 통제 불가능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의 식료품 지원비 그로서리 리베이트가 내일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일회성인 그로서리 리베이트는 가계 연소득이 38,000달러 이하이거나 소득이 32,000달러 이하인 개인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2021년 세금 신고가 기준이며 모두 1,100만여 명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베이트 액수는 지난 1월 GST, HST의 2배로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독신인 경우 최대 234달러, 자녀 둘인 4인 가구는 최대 467달러까지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치솟은 식료품비를 돕기 위해 도입한 그로서리 리베이트를 위해 연방정부는 약 25억 달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10대 소녀가 골든 이어스 공원에서 실종 54시간 만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16살인 엘서 왕양은 지난 27일 화요일 일행 3명과 하이킹을 나섰다가 가파르고 험난한 길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일행과 떨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가파르고 숲이 우거진 지역을 지나 차가운 바위에서 또 나무 아래에서 홀로 이틀 밤을 지내다 29일 밤 공원의 한 주차장을 통해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홀로 생존하는 동안 심신이 많이 지쳐 아직도 회복 중이라는 왕양은 자신 주변에서 구조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위치를 알리기 위한 모든 노력은 허사였다며 그러는 사이 넘어지고 미끄러져 다치고 휴대전화도 잃어버렸지만 4년간의 사관생도 프로그램에서 배운 기술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왕양은 목요일 아침 자신이 찍은 디지털 카메라 사진들을 확인하다 드디어 방향을 잡는 데 성공했고 그렇게 강을 따라 이동하던 중 길 안내 리본을 발견하고 이날 밤 주차장으로 나와 무사히 부모의 품에 안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최대 항구인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항만 노조원 7,400여 명이 지난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경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이 외주와 항만 자동화, 생계비 상승을 두고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제안을 제시했는데도 노조가 거부했다는 사측과 달리 노조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국민을 위해 희생했다며 정부 개입 없는 타결을 촉구하고 있어 타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와 석탄, 화물, 컨테이너 등의 수출입 분야 등 캐나다 전체 물류의 3분의 1을 처리하는 이곳에서 파업이 이어지자 업계에선 캐나다뿐 아니라 북미 전체에 파업의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이들의 파업이 일주일에 $55억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연방정부가 업무 복귀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